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연을 믿으시나요? 흔히 하는 말 중에 돌고 돌아도 만날 사람은 만난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이 지나도 인연이 있다면 결국엔 만나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깊은 인연을 만난 그 순간을 저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아빠라는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4살 때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셨거든요. 한번 제가 엄마한테 아빠와 왜 이혼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만 한숨을 가득 쉬시면서 사실을 말해주셨는데 전 그 이유를 알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혼의 이유는 노름 때문이었거든요. 엄마, 아빠랑 왜 헤어지게 된 거야? 내 기억엔 엄마가 계속 아빠 기다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 에휴, 말도 마라. 네 아빠가 그 노름만 안 했어도. 에휴. 뭐? 그럼 아빠 노름 때문에 이혼한 거야? 그래,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 노름 그거 아주 큰일 날 거더라. 에휴, 그래도 네 아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착하고 봉사도 자주 다니고 진짜 남을 위해서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이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성격 때문이었는지 뭔지 친구 게임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노름을 시작한 거야. 그러더니만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더라고. 노름하다가 도저히 빚이 감당 안 되니까 어느 날부터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 엄마가 이혼하기 싫었으면 이혼하지 말자고 하지 왜 그냥 헤어졌어 그럼? 그게 어느 날 나한테 눈물로 빌더라고. 더 이상 우리 가족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도박도 못 끊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울며 불며 비는데 그걸 보고서 어떻게 못하겠다고 하니. 그래도 아빠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심성은 착한 사람이야. 만약에 나중에 널 찾아오더라도 넌 아빠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엄만 정말 아빠랑 이혼하기 싫었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듣게 된 엄마 이혼 이유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그래도 그땐 엄마가 아빠에 대해 좋게 얘기를 해주셨죠. 처음엔 제가 그래도 자식이니 그냥 아빠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말라는 뜻으로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전 엄마가 이혼하기 싫었다는 말이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날이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항상 엄만 저녁 시간이 되면 현관문을 활짝 열어보곤 했습니다. 문을 열어보고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엄만 내내 한숨만 쉬시기도 했죠. 저도 그때 어렸지만 엄마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번은 너무 추운 날이라 밖에서 서성이는 엄마에게 다가가 들어가자면서 데리고 들어온 날도 있었죠. 엄마, 추워. 들어가자. 누구 기다려? 아니야. 얼른 들어가자. 왜 나왔어? 엄만 금방 들어갈 텐데 춥다. 얼른 들어가. 제 등을 떠밀며 얼른 들어가자고 말을 하던 그 순간에도 엄만 계속해서 뒤돌아 현관 밖을 확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슬픈 엄마의 뒷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마 아빠를 항상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가만히 현관 쪽을 보는 날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무렵부턴 엄마가 차츰 포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점점 현관문 밖을 서성이는 날들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전보다 바빠지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아침 일찍부터 생선을 팔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생계를 위해 정말 매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저 역시 중학교 때부턴 학교가 끝나고 나서 바로 엄마 가게로 가 장사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골라. 아줌마 생선 사세요. 오늘 생선이 엄청 신선해요. 한번 보시고 가세요. 손질도 다 해드리니까 오셔서 구경하세요. 아이고,
어쩜 학생이 이렇게 야무지게 장사를 잘해? 어디, 오늘은 어떤 게 좋니? 오늘은 조기가 아주 기가 막힌 게 들어왔어요. 살 좀 보세요, 살. 엄청 통통하죠? 이거 밥에다가 딱 올려서 먹으면 아주 기가 막혀요. 아줌마, 이거 좀 드릴까요? 아유, 그래. 오늘은 조기를 먹어야겠네. 딸이 아주 야무져가지고 엄마가 아주 좋아하시겠어. 여기 사장님은 복 받았네, 복 받았어. 그렇게 엄마 일을 도와주면서 같이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엄마의 가게를 잘 되게 하려고 저는 손님들을 끌어모으려 엄청 노력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엄만 너무 좋아하고 뿌듯해 하시기도 했어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참 추억거리도 많이 생각이 난답니다. 매일 엄마 가게에 가서 즐겁게 장사도 하고 끝나고 맛있는 걸 사 먹고 돌아올 때면 소소하지만 정말 행복했거든요. 엄만 항상 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무얼 하든지 든든하게 응원을 해주셨죠. 그렇게 엄마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취업을 한 회사가 엄청 크고 대단한 곳은 아니었는데 엄만 제가 금메달이라도 딴 것처럼 온 동네 자랑을 하면서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가족이라곤 엄마와 저 이렇게 둘뿐이었지만 저흰 서로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 전 지인의 소개로 30대 초반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소개를 해줬을 때 엄마도 남편의 진중함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양가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혼한 지 1년 후에는 딸 하나를 낳고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산 후 외벌이가 되니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정말 매일같이 야근하는 날들도 많았어요. 여보, 나 오늘도 늦어. 저녁 먹고 일찍 자. 난 밖에서 알아서 챙겨서 먹을 테니까. 아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해요? 이번 주 내내 야근만 했네. 저녁에 매번 밖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도시락이라도 싸서 가져다 줄까요? 아니야, 됐어. 애 보는 것도 힘든데 도시락은 무슨. 밖에서 사 먹으면 되지. 무리하지 말어.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겠지. 나중에 성과급으로라도 들어오지 않겠어? 하여간 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늘 제 걱정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힘들게 야근을 하고 와서도 힘든 티를 내지 않았어요.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남편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그저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서는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았어요. 바로 남편을 찾는 것이었죠. 처음엔 그냥 남편 연락처를 주고 돌려보냈는데 어느 날 찾아온 사람이 정말 경악스러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현관문을 탕탕 두드리더군요. 너무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나가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문 앞엔 잔뜩 화가 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계세요? 계세요? 아, 네. 아휴, 초인종만 누르시지. 왜 문을 그렇게 두드리세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여기 이경진 씨 사는 곳 맞죠? 네, 저희 남편인데 무슨 일이시죠? 저 이경진 씨한테 제발 돈 좀 갚으라고 말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몇 주째인지 모르겠네. 갚겠다 말만 하고 안 갚길래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회사도 안 나오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설마 집에 있는 겁니까? 네? 아니요, 출근하겠다고 나갔는데 돈을 안 갚았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쪽 남편이 나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았다고요. 하여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 피하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전해주세요. 민사든 뭐든 다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그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안 줬던 적도 없었는데 도대체 돈을 그렇게 빌릴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설마 시댁에 큰일이라도 난 걸까? 아니면 나한테 뭐 말 못할 문제라도 생긴 걸까? 남편을 기다리는 내내 상상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저녁 퇴근할 시간이 넘어서도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자정이 다 된 시간에야 겨우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들어오는 남편을 불러 세우고선 그날 있었던 일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낮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갔어. 당신이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요 며칠 계속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그것도 그런 거야? 뭐 시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우리 집에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럼 뭔데? 뭔데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난리냐고. 솔직하게 얘기해봐. 뭐야?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털어놓은 얘긴 정말 기절초풍할 얘기였어요. 바로 남편이 노름에 빠졌다는 거였습니다. 친구 따라서 화투판 다녀왔어. 그냥 난 딱 한 번 간 거였는데 재미삼아서 간 건데 몇 번 잘 되더니만 그 뒤로 안 풀려서 본전이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에 자꾸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노름이라니. 그럼 지금까지 찾아온 사람들은 다 노름비 때문에 찾아왔던 거야? 뭐야, 제대로 좀 얘기해봐. 도대체 빚이 얼마나 되는데? 많은 건 아니고, 아니, 난 그냥 재미삼아 조금 하려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진짜 당신 미쳤어? 어떻게 노름을 해? 우리 형편에 그럴 돈이라도 있어? 그래서 빚은 어떻게 갚으려고? 당신 그거 다 갚을 수나 있어? 어떻게든 해결해봐야지. 그나저나 그 사람 말곤 집에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 앞으로 사람들이 좀 찾아올 수도 있어.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나와? 당장 해결해. 앞으로 사람들 더 많이 찾아올 텐데 애랑 나랑 둘이서 있는 집에 찾아오는 게 말이나 돼?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그동안 그렇게 성실하게 출근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줄 알았던 남편의 진실을 알고선 전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어찌나 잘 숨겨왔는지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남편이 털어놓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월급 받으면 노름을 했다가 빚내서 월급 채워놓고 저한테 주는 식으로 이렇게 수습을 해왔더라고요. 치밀하게 노름을 했던 거구나 싶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 사태를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놔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도저히 혼자서는 수습이 안 된다는 거였죠. 여보, 나 진짜 딱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내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거 안 갚으면 나 진짜 큰일 나. 당신 이름으로 대출 3천만 한 번만 받아줘. 은행에서 받은 거야 신용불량자 되는 거지만 지인들 돈까지 못 갚으면 나 진짜 완전 사람 관계 다 끊어진다고. 제발 부탁이야. 뭐? 나보고 지금 당신 노름 빚을 갚아달라는 거야? 내가 왜 그걸 갚아줘?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기로 했잖아. 내가 아무리 해봐도 수습이 안 돼서 그래. 제발 한 번만, 한 3천만 원만 받아줘. 내가 진짜 이번만 도와주면 정신 차려서 다시 노름 안 할게. 정말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도와주라. 우리 딸을 봐서라도 한 번만. 당신 나 빚쟁이 아빠로 만들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어? 사실 처음엔 절대로 도와주지 말아야지 냉정하게 생각을 했지만 아직 어린 딸도 걱정이고 애원하며 빌고 비는 이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또 돈을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그래? 그럼 당신 각 썼어. 다시 노름 안 하겠다고. 한 번만 더 노름하고 그러면 이혼할 각오해.
애도 다 포기하고 바로 끝이야, 끝. 알았어. 내가 다신 안 할 테니까 믿어줘. 각서 100장도 더 쓸 수 있어. 절대로 안 할게, 절대로. 그럼 받아 적어. 첫 번째, 한 번만 더 노름할 시 바로 이혼. 두 번째, 노름으로 이혼할 땐 딸 양육권 포기할 거. 세 번째, 재산 분할하고 내비 3천만 원 즉시 갚을 것. 알았어? 이거 당신이 약속하는 거야? 두 번 다시 노름하면 알지? 두 번의 기회는 없어. 그렇게 전 각서를 쓰고서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3천만 원을 주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며 말을 했죠. 그렇게 사건이 해결된 줄로만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제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겨우 3일 후였습니다. 집에 또다시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던 거죠. 저번에 왔던 그 사람이 또 찾아와 이번엔 처음부터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쳤습니다. 야, 문 열어. 이경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얼른 문 열어. 내 돈 내놔. 어디서 내 돈 먹고 튈 생각을 해? 당장 안 열어? 위협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전 방에 들어가 아이를 안고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겨우 주민들이 민원 신고를 해서 하루고 이틀이고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주변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면 밖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몇 시간 후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리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받았던 그 3천만 원으로 지인들 빚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에 전 무척이나 분노했어요. 남편이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전화도 받지 않고 꺼놨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몰래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집으로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저는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찾았는지 알아? 어떻게 이거 수습도 안 하고 어린애 있는 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함을 치게 만들어? 이거 어쩔 거야? 이제 어쩔 거냐고. 미안해. 내가 알아서 수습할게. 조금만 기다려봐. 처음엔 남편도 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순순히 제 말을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뀌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며칠 후부터였어요. 반성은커녕 매일 술만 마시며 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저한테 서슴없이 하기도 했죠. 당신 지금 그렇게 술이나 퍼마실 때야? 지금 집안 꼴 안 보여? 아니 어떻게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술만 마셔. 어쩌려고 그래?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냐고. 야,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그랬냐? 가난한 친정에 일도 안 하는 마누라에 혼자 돈 버는 게 힘들어서 내가 좀 많이 벌어보려고 그런 거지. 남편이 이러면 힘내라고는 하지 못할 망정. 뭐라고? 뭐? 그럼 노름하는 게 같이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라고? 야, 그런 말이 어딨어. 정신이나 차려. 애초에 노름 그만두고 그 빚 갚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어디서 그딴 말을 해? 뭐? 남편한테 야, 너 말 다 했어? 다 했냐고? 그 순간 남편은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누구 보고 소리를 치는 건지 전 속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와중에 제 화를 폭발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어요. 평소에도 시모는 종종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이번 사태를 아시고선 더 자주 집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참 전 그게 저희가 걱정돼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걱정이 아니라 남편 걱정 때문에 오신 거였더라고요. 그날도 남편이 저에게 손을 댄 그 순간에 시모가 집으로 들어와 그 광경을 목격했던 거였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그걸 보고 남편을 뜯어 말렸어야 했지만 시모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사람 좀 보세요. 매일 이렇게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이거 보세요. 저 때린 거. 어머님 보셨죠? 야,
넌 어떻게 된 게 남편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니? 어? 남자가 좀 노름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내 아들 이렇게 잡아야 되겠어?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너한테 그러겠니? 네? 뭐라고요? 아니 막말로 네가 얘를 보듬고 잘해줬으면 얘가 너한테 그랬겠냐고. 네가 남편을 믿어줘야지. 남편을 못 믿고 그러면 되겠어? 얘 노름해가지고 다시 돈 딸 수도 있는 거잖아. 따면 그때 갚으면 되지. 노름을 해서 돈을 딴다고요? 돈을 갚는다고요? 아니 어머님, 부모라면 노름하지 말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진짜 어머니 왜 남편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냐고요? 뭐 남들은 노름해가지고 일확천금도 딴다고 하더라. 1억이 뭐야? 2억도 딴다고 하는데 뭐 그깟 빚 뭐가 대수라니? 진짜 미쳤어. 미쳤다고. 당신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정신 나간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름도 모자라 반성은커녕 절 압박하다니 절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그날 밤 경찰에 신고를 했고 바로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시댁에선 난리가 났어요. 본인 아들을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아주 절 배은망덕한 며느리로 몰아가시더군요. 끝까지 참 기가 막힌 시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소리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과 더 이상 살 생각도 없는데 머리 아픈 사람들이랑 굳이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끝이 났어요. 그동안 동네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내역도 있었고 제가 저녁에 경찰에 신고한 것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거기다가 노름하고 각서 썼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재산 분할은 그때 집이 공동명의였는데 그걸 반으로 나누게 되었고 전에 작성했던 각서로 합의를 하면서 남편에게 빌려줬던 3천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었죠. 평범한 줄만 알았던 제 결혼 생활은 다신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3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제 일을 알게 된 엄만 정말 충격에 빠지셨어요. 그때 제 손을 꼭 부여잡고 하셨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정말 후벼 파더라고요. 아휴,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더니만 엄마가 이렇게 살아서 너한테까지 내 팔자가 옮겨갔나 보다. 미안하다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아이, 엄마가 뭐가 미안해. 그냥 저런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우리 애한테도 그게 좋아. 엄마 잘못도 아닌데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괜찮아 엄마. 아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니.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데 하늘이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까지 준다니. 하늘도 참 원망스럽구나. 너무도 슬퍼하신 엄마를 보면서 저 말없이 다독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저도 참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노름을 해서 엄마가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저까지 남편 노름 때문에 이혼을 하다니. 정말 인생이라는 게 뭔지 평행이론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삶이 기구하구나 싶더라고요. 전 이혼을 하면서 딸의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전 딸과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에 당장 생계가 급했기 때문에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급한 마음에 식당 종업원으로 일단 일을 시작한 거였는데 그땐 정말 참 좋은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식당 사장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일했던 식당은 워낙 음식이 맛있어서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된 집이었는데요. 가끔씩 시간이 날 때마다 식당 사장님이 절 슬며시 부르고서 이것저것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 덕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죠. 문영 씨, 여기 좀 와봐요. 내가 지금 김치찜을 할 거거든. 이거 뭐 들어가는지 잘 보고 배워요. 문영 씨도 나중에 식당이라도 하나 차리려면 이런 거 알아야지. 사장님, 저한테 이런 거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럼 우리 직원인데 알려줘야지.
그리고 문영 씨 딸 키운다며. 나도 자식 키워봐서 아는데 나중에 돈 많이 들어. 나중에 잘 배워가지고 식당 하나 차려. 그럼 먹고 사는데 좋을 거 아니야. 알지? 그래도 내 레시피로 오는 사람들 많은 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장님 도움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문영 씨가 워낙 잘해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나도 혼자 애 키우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했거든. 젊었을 때 나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사실 그때 당시 사장님도 저처럼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제가 혼자서 자식을 키운다고 하니 내내 신경이 쓰여 하셨거든요. 본인과 비슷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니 더 신경 써서 저한테 이것저것 음식 레시피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덕에 전 1년 정도 그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가게 사장님이 가게 이전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전한 곳이 집보다 너무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가게를 나와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때도 식당 사장님이 잘들 하면서 처음에 식당 세팅하는 것도 하나하나 도와주시곤 했죠. 처음엔 의욕을 갖고 장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유진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화리만 날렸죠. 직원도 한 명 뒀는데 하루에 많아봤자 10테이블만 받으니 가게세고 직원 월급이고 이것저것 나가다 보니 거의 적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가게를 접어야 하나 다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가게로 양복 입은 노인이 매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저 혼자입니다. 아, 이쪽으로 앉으세요. 메뉴 보시고 편하게 주문하세요. 아, 그럼 여기 김치찌개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그 노인은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며칠 그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2주 동안 매일을 찾아오니 자연스럽게 눈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은 음식을 먹다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너무나 놀랬죠. 어머, 어르신, 왜 우세요? 네? 음식 맛이 좀 이상한가요? 너무 짠가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시죠? 예, 괜찮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라도 혹시 있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서 일 보세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노인의 말과는 다르게 일을 하다가도 슬쩍 보면 그 노인은 또 저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손님께 실례를 범하는 건 아닐까 싶어 물어볼 수도 없었죠. 그러다가 한번 제가 손님이 술을 시켜서 가져다 주다 모르고 그만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술병이 깨지고 엉덩방아를 찧은 적도 있었어요. 너무 놀라 허겁지겁 병을 치우려고 했는데 그때 너무 놀라면서 달려나오신 게 바로 그 노인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만지지 말아요. 그거 위험해요. 내가 할게요. 내가. 나오세요. 손 다쳐요. 네? 어르신, 괜찮아요. 제가 하면 돼요. 괜찮아요. 아유, 다쳐요. 다쳐. 내가 금방 치워줄게요. 이리 나와요. 나와. 아니, 어르신, 왜 그러세요?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어르신, 제가 할게요. 그날 노인은 절대로 제가 유리병을 건드리지 않게 막무가내로 막더니 깨진 유리병을 치우시곤 조용히 가게 밖을 나가셨어요. 괜찮다 갑자기 왜 이러시냐 이유를 물어도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히 병만 치우셨죠. 그렇게 가고 나서도 또 다음날 저녁 7시면 우리 가게를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사연이 있어 보이는 노인의 정체를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난감하고 황당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식당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진상 손님들이 있긴 했지만 그날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진상 손님이 왔었거든요. 그날따라 테이블이 꽉꽉 차서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덩치 큰 중년 남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빨! 손님,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 이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것 봐, 여기 피 보이지? 당신 김치찜 먹다가, 돌멩이에 내 이빨이 깨졌다고. 이거 보여? 네? 돌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아니, 저흰 그런 돌멩이가 나올 만한 구석이 없는데. 아니, 그럼 내가 없는 걸 있다고 한다는 거야? 이빨이 왜 깨졌겠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내가 당장 경찰에 고소할까? 당장 빨리 물어내. 물어내라고. 아니면 지금 같이 병원이라도 가던가. 진짜 넣을 게 없어서 돌멩이를 넣어? 내가 이빨로 물었게 망정이지. 그냥 먹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 손님은 제가 만든 김치찜 속에 들어있던 돌멩이에 이가 깨졌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도 모두 다 쳐다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계속 무슨 일인지 쳐다보지 앞에서 손님은 깨진 이를 보여주면서 소리를 지르지. 전 도대체 그 돌멩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당황스러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한 번도 장사를 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고 그 전에 종업원으로 일했을 때도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돌멩이도 애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막무가내로 화만 내는 손님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 한 분의 외침으로 모든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사람은 2주 내내 저희 가게를 찾았던 노인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어디서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 뭐? 돌멩이를 씹어? 뭐라고요? 사기를 친다고요? 아저씨, 나 지금 이빨 나가가지고 제대로 씹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요즘 임플란트가 얼만 줄이나 알아요? 에? 임플란트 하나만 해도 수십만 원인데 이빨만 깨졌게 망정이지. 이거 손해배상 청구하면 몇 배 물어줘야 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야, 이놈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내가 너 밥 먹기 전에 뭐 했는지 싹 다 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너 거기다가 장난질한 거 내가 다 봤어. 너 원래부터 깨진 이빨 가지고 온 거잖아. 뭐라고요? 아니, 아저씨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머니에서 화장지 꺼내가지고 깨진 이빨 입안으로 넣은 거 내가 봤어. 그거 꺼내는 것부터 입안에 넣는 것까지 다 봤다고. 예? 진짜 노망이라도 났나? 증거 있어요? 예? 증거 있냐고요? 그래, 사장님. 저기 CCTV 좀 돌려보세요. 저기 CCTV 있네. 가서 돌려보시라고요. 만약에 네가 거짓말한 게 아니면 내가 그 이빨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다 물어줄게. 노인의 말에 전 그제서야 CCTV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 그땐 바로 영상을 돌려보자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 CCTV를 돌려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중년 남성이 오른쪽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입속으로 쏙 넣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기가 찼습니다. 옆에서 영상을 돌려보는 걸 보고선 아까까지 큰 소리를 내며 떵떵거리던 그 중년 남성도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참 재수 없어서 정말. 노인네가 눈만 좋아가지고. 그 중년 남성은 빠르게 가게 밖으로 나가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다른 손님분들도 다들 웅성거리면서 난리가 났죠. 와, 사장님,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저거 완전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게,
어떻게 뻔뻔하게 저런 짓을 했대? 아휴, 여기 어르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어르신이 잘 보셨네, 잘 보셨어. 저런 나쁜 사람은 혼 좀 놔봐야 하는데 바로 내뺀 것 좀 봐. 손님들의 말에 전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도움을 줬던 어르신에겐 감사 인사를 전달하려고 했죠. 아유, 어르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르신 아니었으면 제가 CCTV도 돌려보지 못하고 그대로 당할 뻔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노인은 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이어 하는 소리에 전 정말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문영아, 너 괜찮니? 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문영아, 내가 누군지 알겠어? 네? 아니요. 처음 보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저희 가게 손님이시죠? 나 네 애비다. 네 애비야. 네? 네 애비라고? 네 애비 김학수. 노인의 이름을 듣자마자 제 눈에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이름은 평생 잊어버릴 수 없었거든요.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제 아빠 이름은 엄마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정말 제 아버지가 맞아요? 네? 정말로 제 친아버지시라고요? 그래, 맞다, 맞아.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너무 늦게 왔어. 미안하구나, 미안해. 아빤 제 손을 꽉 잡고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그제서야 정말 제 아빠가 맞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몇 주 동안 내내 식당을 찾아오시면서 했던 이상한 행동들이 왜 그랬는지 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놀랐지만 이내 아빠에 대한 원망이 쏟아져 내렸어요.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웠던 아빠였거든요. 얼굴은 알지 못했지만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찾았는 줄 아세요? 왜 이제야 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아빠를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나타나냐고요? 미안하다. 미안해, 문영아. 아빠가 어떻게든 나타나려고 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났어. 미안하다, 우리 딸.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았으면 진즉에 찾아와서 했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어떻게 40년 넘게 한 번을 안 찾아왔어요. 아빠 얼굴 하나도 모르니까 이렇게 몇 주 동안 와도 제가 몰라본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야. 너에게 아빠가 해줄 말이 뭐가 있겠니? 내가 죄인이야, 죄인.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요. 저도 늘 그리워했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인이 다 돼서 이제야 오셨어요. 아빠에게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울며 불며 얘기한 절 아빠는 그저 꽉 안아주며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찾았어. 빨리 가게로 좀 와. 지금. 서둘러 말하는 제 목소리를 듣고 엄만 부랴부랴 가게로 달려오셨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라 엄마가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가게 문을 열자마자 엄만 희끗해진 아빠의 머리에도 바로 아빠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엄만 아빠를 보자마자 얼굴을 매만지며 통곡하셨습니다. 뭐야 당신. 이게 뭐야? 아유, 당신 왜 이제서야 왔어? 왜 이제 왔냐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서야 온 거야? 여보,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하오. 내가 정말 염치가 없어서 당신 앞에 나타나질 못했어.
이렇게 날 찾는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와서 했는데 정말 미안해. 아유, 이 양반아, 왜 이제 온 거야? 그동안 우린 한 번도 안 보고 싶었어. 그렇게 헤어졌으면 잘 살고 찾아오지도 말지. 어떻게 이렇게 늙어서 찾아와? 정말 미안하네.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엄마 역시 원망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셨지만 아빠를 꼭 잡고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40년 만에 아빠는 70을 넘긴 노인이 되어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그 어린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아깝고 애통하다며 슬퍼하셨습니다. 다신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모두가 컸는지 저희 맞잡은 두 손을 얘기하는 내내 놓지 못했어요. 그래, 여보, 어떻게 살았어? 잘 살고 있었던 거야? 한 번 연락이라도 해주지. 여지껏 연락 한 번을 왜 안 했어? 잘 살긴 당신이랑 딸 놔두고 나갔을 때 정신이라도 차렸으면 좋았을 것을 40대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 노름만 하다가 한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지. 그러다가 전국 떠돌아다니며 건설 현장에 이곳저곳 일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 앞에 나타나 뻔뻔하게. 그렇게 나갔으면 잘 살았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난 당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줄만 알았지. 아휴, 인간아. 그래도 좀 살만하면 우릴 찾지 그랬어. 난 당신이 잘 사는 줄 알았어. 나만 없으면 당신이랑 우리 문영이랑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 나타나지 못했던 거야.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살던 곳도 아닌데. 안 그래도 당신 혹시라도 오면 어쩌나 싶어서 문영이 클 때까진 거기서 쭉 살았어. 당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사람 찾는 거야 어렵지 않았지 뭐. 그런데 막상 그렇게 찾고 나니까 내가 당신이랑 문영이 앞에 나타나도 되나 싶더라고. 그래도 타일 배우고 일하면서 지인 빚도 갚고 이제 좀 숨쉴만 하니까 당신이랑 문혁이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 그때 아빠가 해주신 말을 듣고서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사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전 크면서 아빠를 원망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절 찾지 않았던 이유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힘겹게 살아오셨다고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 노름을 끊지 못하고 40대 그대로 보내고 난 뒤에 노숙 생활을 하고 50대 초반이 되어서야 타일 기술을 배워 지금껏 살았던 거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차츰차츰 빚을 갚고 겨우 숨을 돌릴 때가 되니 가족들이 생각나신 거였죠. 그런데 막상 저희 앞엔 선뜻 올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도 무척이나 슬펐습니다. 우리 문영이 3살 때 내가 집을 나왔는데 이제 와서 날 보면 싫어하지 않을까? 자식 버리고 간 사람이라고 욕하지는 않을까? 노름쟁이 남편 받아주기나 할까? 새 인생 살려고 재혼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에 내가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겠어? 아휴, 인간아, 재혼은 무슨, 내 팔자에 무슨 재혼이야? 생선 장사하면서 우리 문영이 키웠어. 문영이 딸 낳고 나랑 살고 있는 건 알아? 그래, 당신 나랑 이혼하고 재혼도 안 하고 쭉 혼자 산 것도 이제야 알았어. 문영이도 이혼하고 식당 운영한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게 된 거고. 애초에 알았다면 진작에 왔을걸. 당신이랑 문영이한테 정말 미안해. 남편으로서, 애비로서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온 것도 정말 미안해. 아휴, 인간아, 잘 찾아왔어. 이제라도 이렇게 찾아온 거 정말 잘했어. 문 밖에 누가 서성일 때마다 난 당신일까 싶어서 매번 그렇게 뛰쳐나갔었는데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맙네. 아빤
아쉽게 지나간 기나긴 세월을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아내와 딸이 보고 싶어 찾았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매일 양복을 입고서 식당에 오셨던 건 바로 성인이 된 딸을 처음 본 것이기 때문이었죠. 단정한 모습으로 첫인사를 하고 싶어 그렇게 저녁 7시만 되면 항상 양복을 입고 나오셨던 거였습니다. 눈물의 상봉 이후 아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빠가 집으로 오시고 난 뒤로 엄마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엄마의 행복한 얼굴 중 가장 행복하게 보이셨죠. 아빠는 지금까지 저와 엄마에게 해주지 못한 걸 다 해주시겠다면서 이런 사랑꾼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시고 계시답니다. 타일 기술자로 현장에 나가시며 번 돈은 정말 꼬박꼬박 아끼며 다 모으셨더라고요. 그걸 안 쓰고 모아서 엄마에게 통장을 다 넘기시기도 했어요. 그날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보, 이거 받아.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인데 이거 이제 당신한테 줄게. 당신 이거 앞으로 마음껏 써. 딸, 우리 문영이도 이거 엄마랑 같이 써라. 아이고, 고맙수, 고마워. 아니, 이거 정말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나 진짜로 사고 싶은 거 다 산다. 명품도 사고 그래도 돼? 아유, 그럼 당신 위해서라면 다 써도 하나도 안 아깝지. 마음껏 써. 어디 내일이라도 백화점 갈까? 당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싹 다 사줄게. 엄마의 농담에도 아빠는 정말 진심으로 뭐든 다 해주시려고 했어요. 얼마 전엔 가족들이 다 같이 울릉도 여행도 갔다 오고 베트남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가 6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대 다른 분들을 보면 남편과 저렇게 붙어있는 사람을 보긴 힘든데 엄만 여행 내내 아빠 팔에 껌딱지처럼 붙어 계시더군요. 그 모습을 볼 때면 웃음이 절로 나온답니다. 아이, 엄마 뭐야. 이거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가지고 살겠어?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붙어있어. 엄마 더워. 땀띠나 땀띠. 아유 문영아, 좋은 걸 어떡하니. 엄마도 이제 말년에 좀 행복해보자. 엄마 아빠 방해하지 말어. 어머머, 엄마 나 좀 서운하다. 원래 엄마 내 옆에만 있었잖아. 아빠도 엄마가 그렇게 좋아? 어? 아유, 아빠는 당연히 엄마 없이 못 살지. 네 엄마가 젊었을 적에 얼마나 미인이었는 줄 아냐? 그때 엄마 따라다니는 남자만 수십 명이었어. 그 중에서 아빠가 선택받은 거야. 그러니 내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 아이고, 알았네요, 알았어. 참 부러워서 살 수가 없네, 참. 두 분이서 항상 꼭 붙어 다니는 모습을 볼 때면 부럽기도 하고 너무 행복해 보여 저도 덩달아 행복하기도 하답니다. 뒤늦게 아빠가 정신을 차리고 가정에 들어와 지나간 긴 세월이 너무나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지내기 위해 저희 모두 노력하고 있어요. 아빠는 손녀딸인 제 딸도 너무나 예뻐해 주신답니다. 비록 전 이혼을 해서 딸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엄마 아빠가 다시 만나 매일 행복하게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금 제 나이 40대 초반, 아직 한창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아빠도 70대, 엄마도 60대 이 나이도 여전히 한창인 것 같아요. 정말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난다고 하더니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인생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네요. 그리고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 바로 저희 엄마 아빠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요즘도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경기도 많이 안 풀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버거울 때도 있는데요. 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나쁠 때가 있으면 또 언젠간 좋은 날도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이 오길 바라면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